예, 부총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장시간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적인 이 대화니까 서로들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예. 지금 이제 8월 6일로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렸죠. 우리 총리님께서 무역 수지 막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 8월 6일을 아직 회복을 못했죠. 네. 4,700억 달러. 네. 그런데 24년도 4,500억 달러. 네.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는 어떻게 났을까요? 수입이 더 줄어서 그렇죠. 에너지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장을 우리가 불황형 흑자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전부 다 골고루 다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정 업종들 올해 특정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중심. 10대 주력 산업들이 다 늘고 네. 있습니다. 15대 관리하죠. 네. 물품들. 그 중에 10대 산업들이 전부 다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22년도 수출 실적은 회복하지 못했다. 이게 팩트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용 문제 제가 그때 언급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이게 7월달 그 청년 고용 지표를 보니까요, 몇 안 되더라고요. 97년 이후에 IMF 때가 한 60만 명 청년 그 일자리 증감이 마이너스 한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뒤로 계산 보니까 몇 안 돼요. 심지어 금융위기 때도 현재 같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4만 9천 명, 마이너스 15만 명 정도는 되게 중대한 그 통계 수치로 제가 좀 인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청년 부분은 인구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IMF 때랑 비교를 그냥 표면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인구 증감 효과를 빼면은 이제 고용률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그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는 조금 부분이 있고, 그다음 최근에 그 그러니까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요. 쉬었음이 좀 늘어난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지만, 왜 고용률 우리가 일자리 자체는- 통계를 통계청에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작성을 하냐면 네네. 어느 쪽에 주로 타겟되고 어느 쪽에 정책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5세 이상만 34만 명입니다. 단기 일자리. 청년 고용 절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체감 실업률은 매우 다를 겁니다. 네, 그렇지만 고용률은 괜찮습니다.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아니요. 거죠? 저는 고용률은 괜찮은데 네.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청년의 체감 고용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최근에 그런 상황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청년 올케어 센터라든지 또 이분들을 갖다 네. 그 경제활동 인구로 나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양면이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입 현재 건수 제가 이제 보는데요. 금융위원장님. 네, 지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25조 원 중에 혹시 재정 투입을 신규로 넣는 거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예산안 말고 이번에 25조 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25조 원은 네. 이 채무 조정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합산을 한 거고, 그걸 그러니까. 지금 백업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은 네.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재정 투입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25조 원 중에? 25조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25원 중에 추가 재정 투입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돼요. 자, 어떻게 확인이 되냐? 보증 배수 올리고요. 지역 신용보증재단. 그렇죠? 운용 배수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범위 넓히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금융 쪽에서 보면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용 배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적정 운용 배수가 5배수인데 지금 7배수, 8배수, 지역 같은 경우는 10배수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죠?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신보, 기보 이런 위기들을 다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줘야죠.
그게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운영 배수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저 보증 배수 대위 변제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예. 예. 지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대위 변제 건수? 저 부분은 건수 코로나 때 굉장히 대출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지금 고금리가 지연된 대위 변제가 4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운용량은 그 이상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배수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증배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보증배수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재정 투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나중에는 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다음에 의원님 아까 재정 말씀을 주셨는데요. 25조 중에서 제가 다른 부분 모르겠습니다만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한 3천억 정도 아니, 기여합니다만 이번에 25조는 발표하는 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란 우산 폐업 공제금 예산은 이제 또 하니까요. 그때 한번 보면 되고 노란 우산 폐업 공제금 집건수도 지금 21년 증가했다가 잠깐 20년 떨어졌다가요. 다시 23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이 되게 지금 어렵다. 그 다음에 월평균 임금 고용노동 장관님 그쪽 데이터입니다. 예, 실질임금 22년, 23년 마이너스예요. 네. 예, 그 고용노동부 나오는 보도자료입니다. 네. 마이너스예요. 제가 네.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님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계 실질 소득 추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때에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도.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0.8% 지금 간신히 올라온 겁니다. 저 0% 제가 기준선 그어놨죠. 그 다음에 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흑자액 증감률 지금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내수, 소비, 가계 쪽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쪽까지. 자, 그러면 정부의 지금 기존 정책들은 뭐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씀은 잘 안 들으실 거예요, 부총리님. 제가 그래서 세계 석학들의 저널들을 다 한번 좀 보고 유명한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부총리님, 네. 저는 저널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지금 2017년 미국에서 이제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저기 이제 텍스 컷을 하면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이제 그 액트를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저 전미영 연구소에서 워킹 페이퍼로 발표한 건데요. 법인세 징수액은 41% 감소했고요. 세수 피드백 효과 2%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 자본 증가율은 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18개국 65년에서 15년까지 시행한 주요 감세 정책 경제효과 분석했어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1인당 실질 GDP, 실업률, 기업 투자 등 국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세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이제 유명한 교수인데요. 1950년부터 11년까지 소득 계층별 세금 변화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큰 효과가 없었다. 낙수 효과의 의문이다. 저 트리클 다운 보이시죠? 세금 정책이 소득 분배에서 targeted lower in the income distribution. 그러니까 소득 분배에서 하위 계층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널만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관련 42개 연구에서 441개의 추정치를 분석해서 다시 분석해봤어요. 법인세 감세와 경제 성장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아시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스티글리츠. 부자, 기업 중심 낙수 효과는 미신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걸로는 제가 어떻게 분석의 틀은 만들지 못하겠지만 지금 법인세 효과, 현금 유보만 늘고 투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여건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사 정책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거는 모두 부자감세라고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감세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조사 정책 중에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R&D를 할 때 지원하는 것도 감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건 막연하게 그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떤 기업이나 그다음에 경제 주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거 말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투자라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제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임시투자 세액공제라든지 R&D 세액공제라든지 저희가 아는 세제 인센티브도 모두 대기업한테 많이 가니까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